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MBC 성월뉴스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에 동의하는 내용의 답신을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과 이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평가를 미국 측에 요구했는데요. 김장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새벽 신임 백운규 장관 명의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미국 무역대표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산업부는 먼저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요청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평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0일 이내 워싱턴에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의 조직 개편이 완료된 이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개최를 요청받은 나라에서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통상협상은 자국에서 개최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과 관련해 주도권을 미국 측에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서한은 지난 12일 미국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양국은 조만간 통상 채널을 통해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시민 배심원단이 내린 결론은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의 결론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요식 행위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공식 출범한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고 분야와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나머지 8명의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원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간 활동하는 공론화위원회는 직접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이를 결정할 시민 배심원단 구성과 운영 등 공론화 작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위원회 출범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의사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범 사례로 남기를.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의중이 명확한 상황에서 정해진 결론을 밀어붙이기 위한 시간 벌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왕적 지시에 따른 불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원전 건설이 진행 중이던 울산 지역에서는 이 당사자가 빠진 공론화 과정이 무의미하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찬반 단체도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어 이 지역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신고리 오륙호기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 여론에는 귀를 닫고 건설 중단 쪽으로 위원 구성을 마친 공론화는 무의미하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하려면은 다양하게 가깝게 사람들 모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신고리 오륙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역시 지역 여론이 반영될 창구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본부 측은 1000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와 함께 3개월 동안 원전 건설 백지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시대를 열 수 있도록 9명만 모이면 곳곳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신고리 오륙호기를 둘러싸고 이미 쪼개질 대로 쪼개진 울산 지역 여론은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한 3개월간 더 심한 갈등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 지난 일요일 여당 의원들이 이 소속 의원의 5분의 1이나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뻔했는데요.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불참 사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26명이 추경 본회의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 사태를 빚은 데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대표로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기 중 해외 출장 금지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참 의원들은 추경이 8월 국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개인 용무의 해외 일정이 있었다며 해명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야당도 여당을 질타했습니다. 소속위원회 20% 이상이 외국에 나가서 정작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이런 민주당의 부끄러운 이런 모습을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협조한 장제원 의원에 대해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자 전원에 대해 사유를 세세히 조사하기로 하고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최근 탈북민의 재입국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일단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탈북민 900여 명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탈북민 차별 논란에다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재입국해 북한 선전 매체에 깜짝 등장했던 탈북민 임지연 씨. 한 종합 편성 채널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한 이력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재입국 사례는 이미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 밝힌 재입국 탈북민은 모두 25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북한을 다시 나왔습니다. 재입국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정은의 지시로 탈북민의 재입국 공작이 강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작년 12월 북한 보위부 반탐과에서 재입국 공작을 대폭 강화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입국 탈북민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탈북민만 900여 명으로 전체 3만여 탈북민의 약 3%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는 이 중 절반 이상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통일부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입장은 없습니다. 게다가 통일부는 북한이 간첩 행위를 했다며 억류한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송환 요청은 해온 반면 재입국 탈북민에 대해선 북한의 어떤 항의나 송환 요구도 한 적이 없어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쏜 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선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논의 중인데 러시아가 북한을 고사시키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현특 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 경제를 고사시키는 것을 지향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 결의안에는 그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겐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번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특히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을 쏜 뒤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인력 수출 금지, 비행과 항해 제한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대북 규탄 성명 논의 때도 북한이 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성명 채택이 무산되는 등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최대 80일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